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바보 머슴 용두기와 욕심 많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용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에 태어났던 용득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장사였지요. 머슴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모자란 용득이가 되었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몸을 피하지 못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용득이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남들보다 세곱절의 양을 해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땔감을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고을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황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대감은 용득이가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지치지 않고 하루 일 이상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살고 있는 목화라는 여인이 꽃구경을 하다가 용득이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우직하게 일만 하던 용득이는 목화에게 싱그러운 향기가 난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때마침 노랑나비들이 목화 주변을 날다가 어깨에 사뿐히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이는 목화에게 한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질게 일만 했던 터라 목화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지요. 목화는 욕심 많기로 소문난 과부의 딸이었답니다. 안 그래도 과부는 충성스러운 머슴 한 명을 구하고 있었지요. 목화가 용득이와 마주친 것도 모르고 동네 여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용득이라는 젊은 머슴이 아주 일을 잘한다는 것이었지요. 하루에 쌀 한 대씩만 받고 열심히 일을 한다니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이미 용득이가 자기 집 식솔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답니다.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는 용득이에게 다가갔지요. 용득이라고 하였느냐? 듣자 하니 하루에 쌀 한 대만 받고 일한다던데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쌀 한 대만으로도 배가 고프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와 함께 일하면 쌀 2대를 줄 수 있다. 내 식솔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이다. 따라오겠느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입니다만 대감마님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찌 쌀 한 대에 대감마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과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직 혼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내 식솔이 되어준다면 아주 어여쁜 색시를 소개해주마. 용득이는 일은 잘했지만 머리는 부족하여 동네에서 바보 용득이라고 불렀답니다. 아이들도 용득이만 보면 바보라고 놀렸지요. 그런 용득이에게 혼처를 마련해 준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혼처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황송합니다. 그리하여 용득이는 과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땔감을 가지러 나가려는데 꽃구경을 하던 목화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놀라서 숨을 삼키고 말았지요. 목화도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이는 입을 벌리고 속없이 웃고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님이 혼처를 약조하셨는데 목화 아씨와 혼례를 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득이는 처음으로 하루 일을 다 채우지 못하였답니다. 하루 종일 실없이 해하고 웃고 있으니 땔감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과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용득이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한 덕분에 땔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지요. 과부는 용득이가 점점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용득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괜히 야릇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아 쉬엄쉬엄 하거라. 과부는 손수 물을 떠서 용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용득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목젖이 움직일 때마다 왠지 모를 야성미가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용득이의 손목을 살며시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땀을 내가 다 닦아줄 터이니 어서 따라오너라. 용득이를 끌고 가는 과부는 어딘지 모르게 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용득이의 얼굴과 목 주변을 닦아주더니 가슴 부위까지 세심히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묵직한 것을 꽉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이는 처음으로 아주 뜨거운 옹달샘을 볼 수 있었답니다. 과부는 그날 이후로도 용득이의 손을 잡고 자주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땀을 닦아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방에서 흐르는 땀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도통 오지 않아서 곡식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러니 과부도 조금씩 씀씀이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동안 놀이개들을 제작해 팔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양반댁들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용득이에게 줬던 품삯도 아까워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과부는 용득이를 방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황대감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라. 용득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알다시피 가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구나. 다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으니 나 역시 살 길이 막막하구나. 황대감이라면 다시 널 받아줄 터이니 내일 떠날 채비를 하거라.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저에게 혼처 자리도 마련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조는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구나. 가뭄이 끝나고 양반들이 돈을 풀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마. 마님, 쌀은 받지 않아도 되니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내쫓지만은 말아주십시오. 사실 용득이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여쁜 목화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과부는 용득이의 속내도 모르고 흔쾌히 허락하였지요. 공짜로 머슴살이를 한다니 나쁠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았지만 겉으로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허락하였답니다. 용득이는 변함없이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가져왔지만 목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요. 과부는 용득이의 마음도 모르고 바보로만 여겼습니다. 품삯도 받지 못하는데 저렇게 실실 웃고만 있다니 앞으로 쓸모가 많겠는걸. 점점 인색해진 과부는 용득이가 먹을 음식의 양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가뭄이 들었다고 하니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하지만 눈에 띄게 반찬이 줄어드니 용득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를 채워야 산에 올라갈 힘이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구나. 너도 두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먹는 것도 시원치 않구나. 내일은 모처럼 장어와 고기를 사러 갈 테니 조금만 참으렴. 과부는 뭔가 아쉬울 때마다 용득이에게 줄 음식까지 줄였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용득이가 말한 대로 배는 채워야 했기에 몸보신에 좋은 장어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그동안 쌀도 받지 않고 일만 하니 많이 서운했지. 이 장어를 먹으면 밤에도 그것이 벌떡 일어선단다. 무엇이 벌떡 일어선단 말입니까? 역시 너는 바보 용득이로구나. 일단 이 장어를 먹으면 다 알게 된단다. 용득이는 모처럼 배를 채웠더니 풀이 죽어있던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말한 대로 그것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다시 땀을 닦아준다면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용득이에게 했던 짓도 생각 못하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땀을 닦아주겠다며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용득이는 그저 과부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믿고 방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가뭄은 끝나지 않았고 비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용득이는 꽃구경을 하던 목화를 보았지요.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용득이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씨, 혼자서 이렇게 뛰어노시면 위험합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쩝니까? 그러자 목화가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옆에 있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어찌 감히 아씨 곁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한가하지 않습니다. 목화는 토라진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용득이는 머쓱해졌지만 목화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기뻤답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용득이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바보 머슴인 줄 알았는데 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밤에 용득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기대했던 비는 내리지도 않고 가뭄도 끝나지가 않는구나. 내가 비록 품삯은 받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제는 나도 버티기가 힘들구나. 이제 황대감 댁에 가도록 하거라. 마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저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도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먹여주는 음식도 아까울 지경이로구나. 어찌하겠느냐. 나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용득이는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지요. 그렇게 짝사랑하던 목화 씨도 볼 수 없으니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지나던 길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그나마 양심이 있던 과부가 돈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술 마시고 주정은 부리지 마시오. 안 그래도 어젯밤에 행패 부리는 왈패들 때문에 말도 아니었소. 억울했던 용득이는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주모가 말을 걸어오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거 참 아니 됐구먼. 아니, 사람을 데려다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주모가 용득이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라도 남아서 일해보시겠소? 안 그래도 땔감이 필요한데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구먼. 참말입니까? 쌀도 필요 없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주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득이는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지만 목화가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런 용득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지요. 힘이 장사라는 건 다음 날 땔감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지치지도 않고 장작을 패고 있으니 주모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사내라면 저래야지. 정말 군말도 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묵묵히 저렇게 일만 하는 사내는 처음이로구먼. 주모는 서서히 용득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혼례를 올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졌지요. 과부가 된 이후로는 어떤 사내들도 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일을 하면서 성격도 험해진 탓인지 남자를 보면서 설레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모처럼 용득이를 보면서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좀 쉬엄쉬엄해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땔감을 가져오는 것이야. 이 땀 좀 봐라. 주모는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데 처음으로 야릇한 기분에 빠지는 것이었지요. 몸이 이상하게 꼬이더니 양다리 사이가 찌릿해지면서 다리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아무래도 오늘 밤은 내 방에 있어야겠다. 주모 방에 제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말하면 들어. 무식하게 장작 패는 일만 하지 말고 그 힘을 다른 데도 좀 써야지. 다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따 어두워지면 다 알게 된다. 주모는 손님들을 모두 보낸 다음에 용득이를 방으로 불러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생전 잘 먹지 않는 소고기와 생선 요리까지 올린 것이었지요. 주모, 이렇게 귀한 음식을 반찬으로 올려주다니 황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모라고 하지 말고 마님이라고 불러라. 아무리 주막이라고 하지만 머슴살이를 하는데 주모라고 부르면 손님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마님. 주모는 신이 나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용득이는 소고기와 생선을 단번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래, 배를 채웠으니 이제는 좀 달아오를 차례구먼. 주모는 귀한 손님한테만 주는 전통주를 내왔습니다. 용득이는 처음 전통주를 마셔서 그런지 얼굴부터 화끈거리는 것이었지요. 용득이는 이제 앞으로 이 주막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야. 알겠느냐? 주모는 밥상을 구석으로 밀어버리더니 치마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작스럽게 속살이 보이니 용득이는 당황하는 것이었지요. 뭐 하고 있어? 어서 들어오지 않고. 용득이는 그날 밤에 또 한 번 뜨거운 옹달샘을 보았지요. 과부의 방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이 흘렀지 뭐예요. 그렇게 주모와 뜨거운 밤을 보냈지만 용득이는 가끔 목화가 생각이 났답니다. 꽃구경을 하다가 넘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모에게 잠시 산책을 간다고 말하고 목화가 있던 집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집 앞 큰 떡갈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목화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냥 목화 얼굴만 보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결국 목화를 따라 시장까지 걸어가고 있었지요. 목화의 뒷모습이 어찌나 아리따운지 그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화 맞은편에서 과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용득이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려 급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는 과부의 머슴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뭄 때문에 시름하던 조정에서도 모처럼 백성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용득이는 평상시처럼 주막에서 필요한 땔감을 가져오고 있었지요. 그날 밤에 용득이는 마지막 땔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서 쓰개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오랜만이구나. 마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왔겠느냐? 이제 가뭄은 끝이 났고 양반댁들 사이에서도 돈이 돌고 있단다. 살림살이가 다시 나아졌으니 너를 데리러 온 것이니라. 용득이는 화색이 돌았지요. 다시 목화 주변을 맴돌 수 있으니 기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용득이가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웃는 것을 보니 당장이라도 나를 따라올 것 같구나. 주모한테는 이미 말해놨으니 당장 나를 따르거라. 용득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바로 과부를 따라갔지요. 가는 길에 과부가 용득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땔감을 가져오지 않으니 겨울에는 아주 힘이 들더구나. 갈 곳 없는 나그네한테 일을 시켜봤는데 역시나 너만큼 힘을 쓰는 사내는 없더구나. 용득이는 그렇게 과부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목화의 그 향긋한 냄새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예상대로 목화는 어디를 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런데 목화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목화는 여기서 멀지 않은 홍간의 댁에 있단다. 조만간 혼례를 올릴 것이다. 용득이는 놀라서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렸지요. 사실 과부는 목화가 걱정돼서 용득이를 내쫓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용득이의 묵직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옆구리가 유난히 차갑고 서러웠지요. 그래서 딸 목화를 시집 보낸 뒤에 용득이를 데리고 올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하던 대로 땔감을 가져오면 된단다. 목화는 곧 혼례를 올릴 것이니 보이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말거라. 용득이는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길을 헤매는 일도 많았지요. 하루 일도 채우지 못했지만 과부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밤만 되면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용드가 땀은 여기서 흘리면 되지 않겠느냐. 용득이는 머리를 다치면서 바보가 됐지만 사랑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결국 용득이는 산이 아니라 목화가 있는 홍간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용득이는 뛰어가는 중에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지요. 이런 감정을 처음 느끼기에 용득이도 많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목화를 드디어 보았지만 많이 우울해 보였지요. 목화는 침울한 표정으로 정자에 앉아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가 그렇게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목화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혼례가 아니야. 누가 내 혼례를 막아줬으면 좋으련만. 용득이는 귀가 솔깃했지요. 알고 보니 과부가 딸이 원치도 않는 혼례를 올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목화가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한 이유도 용득이에게 다 들으라는 것이었지요. 용득이는 당장 과부에게 달려가 혼례를 그만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용득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지요. 용득이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자를 위해 고심이라는 것을 해보았답니다. 다음 날에 용득이는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흐리멍덩해서 하루 일도 못 채웠지만 오늘은 아주 빠릿빠릿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용득이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보고는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역시 너는 제대로 일을 해낼 줄 알았다. 땀을 많이 흘리는구나. 내 방으로 오렴. 과부는 용득이의 손을 잡고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묵직한 그것을 꽉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용득이가 과부의 손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약조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약조라니?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제 혼처를 마련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웃는 것이었지요.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혼처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가뭄도 해결돼서 조금 숨이 트이려고 하는데 말이야.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용드가 그러지 말고 평생 내 머슴으로 살아가거라. 살다 보면 오늘처럼 매일 내가 흐르는 땀을 닦아줄 터인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저는 분명히 혼처를 마련해준다는 말씀만 믿고 마님의 머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기분이 상한 과부는 입술을 쭉 내밀었지요. 그래, 어느 혼처를 바라는데 그러느냐?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과부는 화들짝 놀랐지요. 바로 용득이의 뺨에 손을 올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따님을 주시지 않으면 마님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동네방네 소문내겠습니다. 방금 소문을 내겠다고 했느냐? 노리개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 양반댁들 모두 찾아가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과부는 혼비백산이 되는 것이었지요. 바보 용득이가 생각지 못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홍간의 댁에는 잘 말씀하소서. 목화 씨와 혼례만 올릴 수 있다면 장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과부는 절을 올리는 용득이가 괘씸하고 가식적으로 보였지만 사랑만은 진심이었지요. 용득이는 진심으로 목화를 사랑했고 목화 역시 용득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과부는 어쩔 수 없이 홍간의 댁에 있는 목화를 데리고 왔습니다. 용득이 말대로 양반댁들의 소문이 나버리면 노리개도 팔지 못하고 바로 이 동네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지요. 과부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도 용득이는 평소처럼 열심히 머슴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용득이가 바보라는 것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한 짓이 덫이 되어버렸네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